안녕하세요. 프로젝트 J입니다. 오늘은요, 근래 참 머리 아프게 했던 저의 고민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J는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 정말 답답하기도 했고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유치원 교사였고 유치원을 다니기 싫어서 그만뒀고 좋아하는 일을 해보려고 웹디자인을 2달 배웠습니다. 2달 배우다 보니까 내가 직접 디자인한 무언가를 팔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섬유향수를 첫 제품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섬유향수를 시작으로 옷장 방향제인 샤쉐, 디퓨저, 캔들까지 캔들 공방에서 팔 수 있는 제품군은 거의 다 판매해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업인지라 잘 될 때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조용할까 싶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살려는 발버둥처럼 책상 앞에 앉아서 앞으로 뭐 먹고 사나 하는 고민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제 속에 답이 없는 것 같은 때는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돈이 정말 없으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책을 보고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해서 그랬는지 감사하게도 제 수업을 들으러 와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고 2 강의 플랫폼에서 동시에 제안이 들어와서 그중 한 곳에서 온라인 강의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점점 확장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했고 나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점점 더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늘 저를 무언가로 정의하고 싶었는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면 명확한 단어와 함께 명료하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J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그저 사업가였고 나중에는 캔들 공방 사장님이었지만 캔들이 만들기 싫어지면서부터는 그저 작가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작가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나는 무슨 작가라고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의 흔적들은 제 블로그를 보신다면 어떤 깊이까지 씨름을 했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어제 남자친구와 카페에서 장장 5시간에 걸쳐서 대화를 하면서 실마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스스로를 아트 디렉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물론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본 명칭 중에서 가장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프로젝트 J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을 반짝이며 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방,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 때 가장 눈이 반짝여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 답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보기 좋게 클릭하고 싶게 포장하는 일이 가장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여전히 재밌게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만드는 제품들을 예쁘게 실링 포장해서 보내드리는 것도 즐겁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수련회가 있다고 하면 홍보 영상을 만드는 것도 재밌고요. 예전에 유치원 교사 시절 때는 이상하게 아이들이 자유놀이 시간에 사용할 명찰을 만들 때 그렇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25명의 아이들 명찰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운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는 시기다. 그러니까 문양이나 모양이 화려한 폰트는 안 좋다. 고딕체가 좋다. 그런 건 또 기가 막히게 안 까먹고 있다가 제가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친구나 가족과 어디를 놀러 가도 그랬습니다.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베이커리가 있었는데요. 그걸 본 제 남자친구는 베이커리가 새로 생겼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고개를 돌려서 베이커리를 본 순간
예쁜 인테리어에 붙은 어울리지 않는 간판 폰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쉽다 라고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어도 그곳의 음악 선곡은 어떤지, 조명은 밝기를 어떻게 했는지, 테이블이 서로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뭔가 불편하게 되어 있으면 이런데도 사람이 온다고? 안 오나? 오나?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잘 되는 카페나 식당에 가면 얼마나 맛있나부터 음식을 먹어보기보다는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지? 홍보를 잘한 걸까? 맛이 좋아서 그런 걸까? 인테리어 때문일까? 위치가 좋아서 그런 걸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앉자마자 정신없이 둘러봅니다. 그랬던 저라서 브랜딩, 마케팅에 자연스레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딩 강의도 오픈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브랜딩 전문가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조금 서글퍼졌습니다. 나는 이게 한계인데, 물론 책을 더 보고 공부하면 실력은 조금 늘겠지만 왠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브랜딩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브랜딩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저는 어떤 의미 있는 콘텐츠를 보기 좋게 시각적으로 예쁘게 포장하는 것이 좋았고, 보기 좋게 시각적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 심리도 공부를 해야 됐고, 결과적으로 브랜딩을 공부하면 알 수 있었기에 그렇게 연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디자인만 충실해서도 부족하고 알맹이만 꽉 차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저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꽉 찬 의미 있는 알맹이가 보이면 예쁘게 포장해주고 싶은 사람이 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알았든 몰랐든 어쨌든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프로젝트 J를 하면서 함께 흘렀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고민을 나눠주셨고 여전히 응원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일해볼 생각입니다. 브랜딩 강의는요, 타링에 올린 것으로 끝입니다. 물론 오프라인 강의는 계속 진행합니다. 저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딩 공부는 사실 안 할 수는 없고요. 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브랜딩 공부는 계속 할 겁니다. 저에게 최근 고민을 나눠주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선택과 결정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난 제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들이 생길 때 항상 블로그든 노트든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그걸 하나씩 꺼내서 고민이 생겼을 때 해결해 나갔던 방법들을 예쁘게 포장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 두렵고 힘든 분들께 위로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캘린더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디자인이고 깊게 생각하는 거라서 캘린더와 스티커팩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제가 그동안 적어둔 많은 깨달음,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캘린더에 매달 다르게 담아봤습니다. 2023년이 금방이라도 다가올 것 같아서 캘린더는 10월 넷째 주에서 다섯째 주 정도에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프리오더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들 숫자만큼만 발주를 넣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안 사주면 어떡하지? 너무 고민이 되어서 시작조차 못했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는 그냥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눈이 반짝거리는 그 일을 용기 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첫걸음이 섬유향수였듯 캘린더도 그렇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섬유향수 솔직히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정도 하다가 자리 잡으면 빼려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사람 일은 참 알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캘린더는 샘플로 한 세트만 우선 발주를 넣었고요. 오게 되면 예쁘게 사진 찍어서 프리오더 하실 수 있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생각 속에 잠겨만 있지 마시고 매달 저의 생각들과 함께 계단을 오르듯이 한 계단씩 성숙의 계단을 올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그렇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면 언젠가는 멋진 어른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샘플이 오면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